당뇨가 있으신 분들, 비타민C 드시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먼저 말씀드리려 합니다.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비타민C를 아무렇게나 드시면 그건 거의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28년째 당뇨와 영양대사의 관계를 연구해온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분들의 혈당 관리와 합병증 예방을 연구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꼈던 건 이겁니다.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이 바로 복용 방식에 있었습니다. 비타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몸에 좋은 느낌을 주다 보니 많은 분들이 당뇨가 있어도 비타민C는 괜찮겠지 하고 별 생각 없이 드시거든요. 하지만 당뇨가 있는 몸은 비타민C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건강한 사람과 다릅니다. 이걸 모르고 드시면 돈도, 시간도, 건강에 대한 노력도 전부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당뇨가 있는 몸속에서 왜 비타민C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둘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저지르는 치명적인 복용 실수들, 그리고 셋째로 합병증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복용 방법입니다. 비타민C는 당뇨 합병증을 막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해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조건을 정확히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당뇨가 있으신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댓글에 한번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을 위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만났던 분들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 모임에 참여하셨던 74세 최봉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당뇨를 진단받은 지 9년이 넘으셨고 혈당 관리를 위해 식단도 조심하고 운동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비타민C도 수년째 매일 챙겨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발 감각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눈도 예전보다 침침해지고 피로감이 급격히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본인도 이상하다 싶으셨던 게 그렇게 열심히 챙겨 드셨는데 왜 이런 증상이 오는지 모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팀이 복용 방식을 자세히 여쭤봤더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비타민C를 드시고 바로 믹스커피 한 잔을 드시는 게 수년째 고정된 습관이었어요. 혈당이 가장 불안정한 공복 상태에서 흡수를 방해하는 카페인과 함께 복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 이외에도 비슷한 사례를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형제분이나 지인 중에 열심히 영양제를 챙기시는데 좀처럼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그런 분들의 습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뇨가 있는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이야기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당뇨라는 병의 핵심은 혈액 속에 포도당이 지나치게 많이 쌓이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겁니다. 이 상태가 왜 문제가 되느냐?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포도당을 흡수하기 위해 특정 통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비타민C의 분자 구조가 포도당과 매우 유사하게 생겼어요. 화학적으로 봤을 때 거의 형제처럼 닮은 구조입니다. 세포 입장에서는 포도당과 비타민C가 같은 통로를 통해 들어오려고 경쟁을 하는 셈이에요.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는 포도당이 그 통로를 먼저 꽉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타민C는 아무리 혈액 속에 충분히 있어도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텍사스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는 비타민C의 세포 내 흡수율이 정상 혈당 상태에 비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8세 박영수님은
건강 관리에 굉장히 열심이신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시면서 그게 천연 비타민C 보충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과일이니까 좋겠지 하는 생각이셨던 거죠. 그런데 오렌지 주스에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당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이 공복에 과일 주스를 마시면 혈당이 빠르게 치솟고 그 순간 비타민C 흡수는 오히려 더 방해를 받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건강을 위해 한 행동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당뇨의 진짜 무서운 합병증들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혈당 수치 그 자체보다도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이 서서히 망가진다는 데 있어요. 눈의 망막 혈관이 손상되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망가지면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발끝에 있는 신경과 혈관이 손상되면서 감각이 둔해집니다. 심장과 뇌로 가는 굵은 혈관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모든 합병증의 공통 출발점은 작은 모세혈관이 손상되는 것, 바로 그 하나입니다. 여기서 비타민C의 역할이 핵심적으로 등장합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서 높은 혈당이 만들어내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관벽을 구성하는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예요. 건강한 콜라겐이 있어야 혈관벽이 유연하고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결국 비타민C가 제대로 세포 안에 공급되면 합병증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포 안에 비타민C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검사상으로는 비타민C 수치가 정상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혈액 속에 떠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곳, 즉 혈관세포와 신경세포 안에는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이걸 세포 내 비타민C 결핍이라고 표현하는데 당뇨 환자에게 특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73세 이금자님은 당뇨와 함께 생활한 지 12년이 된 분이셨어요. 피부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는 게 오래된 고민이셨는데 알고 보니 비타민C를 드시긴 하셨지만 복용 타이밍과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상처 회복이 느린 것도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에 제대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일 수 있거든요. 복용 방식을 바꾸신 이후로 상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비타민C를 드시고 계신 분들, 어떤 시간대에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드시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들이 효과를 망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복용 습관이 당뇨 환자의 비타민C 효과를 어떻게 망치는가, 그리고 올바른 복용 가이드. 당뇨가 있는 분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C를 드신 직후에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특히 믹스커피 한 잔을 달고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강하게 촉진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물과 함께 체외로 배출되기가 쉬운 영양소예요. 복용하고 나서 흡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그대로 빠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C 복용 후에는 최소 1시간 이상은 커피를 참아주시는 게 좋아요. 또 많은 분들이 모르고 하시는 실수가 한 번에 고용량을 몰아서 드시는 겁니다. 비타민C 1000mg짜리 알약 하나를 한 번에 삼키면 다 흡수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수용성 비타민은 한 번에 흡수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세포 흡수 자체가 이미 방해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량을 한꺼번에 드시면 대부분 그냥 소변으로 버려집니다. 하루 총 복용량을 2번 혹은 3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공복 복용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드시기 전에 비타민C부터 챙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공복 상태에서는 비타민C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고 혈당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식사를 하고 30분 이내에 드시는 것이 흡수율 면에서도 위 건강 면에서도 가장 바람직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식후 혈당이 조금 안정되는 시점에 드시면 포도당과의 경쟁이 줄어들어 흡수에 훨씬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62세 김순덕님은 비타민C를 아침마다 드시면서도 계속 잇몸이 약해지고 피로가 심하다고 하셨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공복에 한 번에 1500mg을 드시고 바로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게 수개월째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복용 습관을 식후 2번으로 나누고 커피 시간을 조정하셨더니 2달 만에 잇몸 상태와 피로감이 눈에 띄게 개선되셨다고 하셨어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정말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물과 함께 녹아서 온몸을 돌아다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순환 자체가 떨어집니다.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의 물을 꾸준히 마셔주시는 게 비타민C의 체내 이용률을 높이는 데 기본적인 바탕이 돼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비타민C 복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C가 체내에서 분해될 때 옥살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는 분들은 이게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당뇨 환자 중에는 신장 기능이 이미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본인의 신장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한 이후에 복용 여부와 용량을 결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하루 적정 복용량은 500mg에서 1000mg 범위 안에서 2번에서 3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합성 비타민C와 천연 비타민C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흡수율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다만 천연 원료에서 추출한 제품들이 다른 항산화 성분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제품의 종류보다 복용 방식과 타이밍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는 무조건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비타민C는 당뇨 합병증을 막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런데 당뇨가 있는 몸에서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드시면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포도당과 비타민C가 같은 세포 통로를 두고 경쟁하기 때문에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는 비타민C가 세포 안으로 충분히 들어가지 못할 수 있어요. 잘못 드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심히 챙겨 드셨는데도 혈관 손상은 계속 진행되고 합병증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통증이 없어서 더 무섭습니다. 당뇨는 조용히 혈관을 망가뜨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방심하기가 쉽고 그 방심이 5년, 10년 뒤에 큰 결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방식대로 제대로 드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비타민C가 제 역할을 하면 혈관벽을 구성하는 콜라겐이 더 잘 만들어지고 활성산소로 인한 혈관 손상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피부 상처가 잘 낫고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신장과 발끝 혈관까지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똑같은 비타민C를 드시더라도 방식이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이겁니다. 오늘부터 비타민C를 드실 때 식후 30분 안에 하루 용량을 2번으로 나누어 드세요. 아침 식후 1번, 저녁 식후 1번. 이것 하나만 바꾸셔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흡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식후 1시간 안에는 커피를 참아주세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당장 오늘부터 하실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이면서 가장 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천입니다. 28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혈당과 합병증을 연구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건 이겁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효과를 못 보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 10년 뒤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지금 당장 실천하시겠다면 댓글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